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은 연일 강도 높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직접 성명을 내고 늑다리, 미치광이 등으로 받아치는 등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전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의 경우 하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며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북한발 악재에도 글로벌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미국과 유로존 경제 지표는 동반 급등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제조업 PMI 9월 지수는 당초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7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치와 한중 통화 수합 완료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 양호한 글로벌 경제 펀더멘털이 방어막을 해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둔 경계 심리 또한 최근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늘도 양장지수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그리고 수급별 흐름은 또 어떤지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이정현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그렇다면 정리해보면서 증시오네어 2부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 개장 직후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 장 초반부터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1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388.77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북한과 미국 간 갈등 고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재부각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반발해 태평양 해상의 수소탄 시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또 FOMC 이후 처음으로 존 윌리엄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스위스에서 올해 금리 인상은 한 번을 포함한 점진적인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오늘 출발 구간 하락이 우세했던 가운데 음식료 업종과 의약품 업종, 비금속 광물 업종과 기계 업종, 전기전자 업종들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섬유 의복 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 화학 업종과 철광 금속 업종 등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빨간불을 켰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0.16포인트 상승하면서 649.11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양장지수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반짝 상승세를 타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폭까지 점점 키우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양장지수가 약세로 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또 상승세 보였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특징주 6가지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보실 특징주는 대성창투입니다. 네, 대성창업투자가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가 중국을 제치고 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창투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업체 블로코에 투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문 매체 크립토코인스 뉴스와 또 코인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 비트코인의 하루 원화 거래량은 약 6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은 5.55%로 중국 위안화와 또 유로화를 앞선 것입니다.
대성창투는 올해 블록체인 업체 블로코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삼성벤처투자도 블로코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네, 3시 6분 구간입니다. 대성창투 현재 시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9% 오름세 이어가면서 2,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메디프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프론이 대규모 증자 소식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장과 함께 급락하면서 이 실시간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메디프론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11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에 이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장 종료 후에 공시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 286만 주, 또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메디프론 17.63% 내림세 이어가면서 3,9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입니다. 네, 최근에 서울 반도체가 발광 다이오드 사업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25,6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인데요. 이 매수 창위 창구에는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 CS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계를 통해서 총 92,000주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서울 반도체는 최근에 중국발 LED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고 디스플레이 LED, 또 조명용 LED, 자동차용 LED 등 이 제품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최고의 LED 업체로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서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LED 조명 탑재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또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자동차용 LED 패키징을 공급하고 있는 서울 반도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중국 기업의 LED 칩 생산 능력 시장 점유율이 52%나 넘어서면서 이 LED 산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중국 LED 산업 구조조정 효과로 LED 공급 과잉이 해소됐고 또 패키징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세한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3.66% 오르면서 2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네, 삼화전자가 무상감자 후에 유상증자 소식에 하한가로 내려앉았습니다. 삼화전자는 지난 19일 이래로 꾸준히 약세로 이어간 이 기간 후에 주가 하락폭은 약 40%가량 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화전자는 지난 20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보통주 3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울러 감자 후에는 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26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이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발행 신주는 570만 주로 내년 2월 1일에 상장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9분 구간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 삼화전자입니다. 네, 한가 1,8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권리락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유상증자로 이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습니다. 기준가는 36만 6천 원이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 현대건설기계입니다. 1.78%로 다시 돌아서면서 3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한온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온시스템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유럽은 전기차 플랫폼 발주 시 성공적 수주나 이 생산 경험업체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수주 고객사 납품 경험이 있는 이 한온시스템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958억 원을 기록했고 또 시장 전망치를 6.1%가량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국 시장의 부진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성장 사이클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 증가가 매출로 연결되는 2019년 이후 실적은 예상보다 탄력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한올시스템입니다. 4.54% 오름세 이어가면서 1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 점검과 함께 어떤 종목들의 주가 출렁임이 있었는지 특징주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중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짝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하락권에 들면서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 포착되고 있는데요. 단단하게 지지해주던 2380선까지 놓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0.41%가량 빠지고 있고요. 2378.9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82%대 하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양장 지수 무려 5거래일 연속으로 나란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깊은 낙폭 보여주면서요. 현재 구간에서 643.6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여전히 나란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업종별 흐름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지수 흐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1%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 장이 5거래일 연속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2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행보가 달리 나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구간 0.94%가량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52주 최고가 다시 썼다고 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오늘 무려 3%대로 주가 상승률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나란히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제조업 업종과 기계 업종 등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은 3%대로 빠지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선주도 나란히 강세입니다. 1.37%가량 올라와주고 있고 카카오는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을 출발 구간부터 반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와 한국전력,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0.35%대로 주가 하락률 시현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종목도 1.57%가량 약세고요. 반면 삼성물산이 1.89%대로 오르는 등 오늘 삼성그룹주들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대부분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수급 흐름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26억 원, 또 기관에서는 605억 원가량을 덜어내고 있고 반면에 개인은 725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28억 원, 또 기관에서는 48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547억 원가량 덜어내고
덜어내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에서는 개인이 많이 덜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547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1,286억 원, 또 기관에서는 785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프롬이었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을은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770억 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투룩시마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1.48%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앤디포스입니다. 앤디포스는 미래에셋대우와 2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셈코입니다. 항공기 도어 시스템 개발업체 셈코가 미국 스피릿사와 327만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셈코는 미국 스피릿사와 점검 도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바이오빌입니다. 바이오빌은 우즈베키스탄 업체 타슈켄트 에코네이처와 73억 원 규모의 포슈텔 팝업 컨테이너 모듈 하우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22.54%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장 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장에서 14만 9,300원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현재는 2.37% 오름폭 시현하면서 14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앤디포스입니다. 앤디포스는 오늘 3월여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12% 소폭 오름세 보여주면서 8,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셈코입니다. 셈코는 오늘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19.76%까지 높였지만 현재는 반락한 모습입니다. 2.16%가량 하락하면서 8,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빌입니다. 바이오빌은 오늘 2거래 연속 하락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7.7%가량 급락세 보여주면서 4,01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은 김포 양곡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785억 9,100만 원 규모의 김포 양곡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T테크놀로지입니다. HT테크놀로지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HMV 코리아 주식회사 외 6인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146만 6,275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20일입니다.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 13만 2,890주를 장내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1억 7천만 원 규모의 자사 주식 20만 주를 장내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 오늘 0.11% 파란불 켜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세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1%가량 오름폭 시현하면서 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T테크놀로지입니다. AT테크놀로지는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전장에서 772원까지 고점 높였고 현재는 1.93% 오른 74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빨간불 켜면서 16,500원까지 고점 높였지만 현재는 15,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 역시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1.38% 오름폭 기록하면서 11,0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지 이어서는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한미 반도체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8%가량 상승을 켜면서 8,280원의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SK가 0.74% 오른 272만 2천원에 흥국화재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의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이 1.61%가량 오름폭 시현하면서 오늘 18만 9,5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코리안리는 바람불로 장을 마칩니다. 0.88% 떨어진 11,300원 마감 준비합니다. 페노션 종목 같은 경우 오늘 5%대로 상승 탄력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270원가량 상승한 5,550원 마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해운 종목이 1.79% 상승한 34,150원 마감 예고합니다. 이어서 LG유플러스 종목입니다. 오늘 0.76%가량 파란불 켤 것으로 보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100원 떨어진 13,00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토지신탁이 1.1% 오른 3,215원 마감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SK네트워크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0.88%가량 오늘 오름폭 시현하면서 6,88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까지 6%대로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27,00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한편 제일기획 같은 경우 오늘 파란불을 켭니다. 0.53%가량 하락하면서 18,900원에 장 닫을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일진디스플이 2.9% 오른 1,650원에 삼성물산이 1.52% 오른 13만 4천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마감 동시효과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MW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37%가량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14,20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아나페스가 5.43% 오른 18,450원에 CTL 종목이 2.29% 오른 2,455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2%가량 주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전 거래일 대비 300원 오른 13,6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톱텍 종목이 3.81% 오른 25,900원에 SFA 종목이 2.84% 상승한 39,85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리콘웍스 종목입니다. 오늘 4.11%가량 주가 상승률 보이면서 48,1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텍 종목은 1.91% 오른 9,05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제넥신 종목이 4.12%가량 오른 55,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월요일장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는데요.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종목별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둔 한 주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10월 주식시장이 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지금 이 시기부터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10월 주식시장은 긴 연휴 이후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며 최근 관세청에서 발표한 9월 1일부터 20일 수출 증가율이 31%에 이르는 등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10월 중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억제를 피한다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10월 증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으로 3분기 어닝 시즌 발표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실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0월 증시는 결국 기업 실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14분기 동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실적 발표 시기에 코스피 월간 수익률은 평균 2.3%,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시기에는 마이너스 0.1%로 수익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10월은 그동안 이벤트로 잊고 있었던 실적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확실성이 우려돼 섣불리 매도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매수 전략이 긍정적이어 보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흐름 어떻게 마쳤을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지수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나요? 네, 지수부터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양 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5% 내린 2380.39포인트에 마무리를 지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6% 내린 642.08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은 장중과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각각 605억 원, 또 45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650억 원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은 236억 원, 또 기관에서는 516억 권 가량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개인은 589억 원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선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2,569억 원 홀로 매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1,417억 원, 또 기관에서는 653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지수와 또 수급 흐름 확인하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장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동시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으로 1%대 웃도는 낙폭을 보이면서 조정이 깊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조정을 좀 깊게 받는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리 업종들 마감 동향 그렇다면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선전으로 역시 1.33%가량 홀로 강한 상승 탄력 보인 전기전자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33%대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제조업종과 의약품 업종 그리고 기계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하락세가 두드러진 업종은 오늘 은행업종, 업종 내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면서 3%대로 조정 깊게 받았고요. 오늘 비금속 광물업종 같은 경우 2.63%대로 역시 낙폭이 조금 깊게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음식료 업종도 오늘 2%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한 가운데 양장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면서 증권업종도 2%대로 업종지수 빠지며 맥을 못 추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마감 동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 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는데요. 기타 서비스 업종이 1.88%대 강세로 가장 크게 나아졌고, 유통업종과 비금속 업종도 소폭이지만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두드러진 업종은 오늘 디지털 업종과 통신 장비 업종이 3%대로 업종지수 빠졌고요. 그 밖에 IT 소프트웨어, 음식료, 담배 업종, 인터넷 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은 어떨까요? 네,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식품 우선주입니다. 전일 대비 4.26% 오른 12만 2,5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유럽 전기차 강화 수혜감에 계속해서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보혜 양조입니다. 전일 대비 7.84% 오르면서 1,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99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바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률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자입니다. 전일 대비 29%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하한가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9% 오른 49,9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정보공학입니다. 16.56% 오른 8,71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가 한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GD 2,2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한솔넥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7,000원대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시장 종목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